2026년부터 2030년 사이 20년 주기설에 기반한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이 흐름을 잊지 못하면 자산 증식의 결정적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거시경제 역사상 20년 만에 도래하는 구조적 대변혁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경기순환의 원리를 통찰하는 이들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이 열리겠으나 그렇지 못한 계층에게는 자산 증식의 문이 영구히 닫히는 냉혹한 분기점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저 열리는 기회의 문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 시점부터 2030년까지 우리 생애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자본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결코 요란하지 않으며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쉽게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 성격을 봅니다. 허나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자산 계급을 재정의하고 부의 이동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각 변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소수의 통찰력 있는 투자자만이 인지하는 팩트입니다. 경제적 빈곤이 단순히 노동의 부재나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빈곤을 면치 못하는 주된 원인은 시장 진입의 타이밍, 즉 시의성의 오류에 있습니다. 성실한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기 순환을 독해하지 못한 채 단행하는 저축과 투자는 엇박자를 낼 뿐이며 이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결국 거시경제의 파고가 뒤집히는 변곡점에서 방향성을 잃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지난 20년간 특별한 지적 능력의 우위 없이도 비약적인 자산 증식을 이룬 사례들을 우리는 숱하게 목격해왔습니다. 그들의 성공 요인은 개인의 지능이 아닌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에 올라탄 편승 효과였습니다. 다가올 2026년에서 2030년 또한 그러합니다. 향후 5년간 펼쳐질 기회의 창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이 민첩한 자가 아닌 경제적 통찰력을 갖춘 깨어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저금리 기조로의 전환 시점, 자산 양극화의 심화 단계가 언제 도래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변화하는 시그널을 읽고 언제 인내하며 관망해야 하고 언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아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필연적으로 신흥 부유층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허나 이 과실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 거시적 흐름을 외면한다 해도 당장의 가시적인 손실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5년 후 타인이 자산 증식의 궤도에 올랐을 때 왜 우리만 제자리 걸음이거나 상대적 빈곤으로 전락했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이 인지하기 전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상위 5%의 인사이트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채널에 대한 응원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우리가 경제적 문해력을 갖춘 지성인 그룹에 속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 양질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2부부터 20년 주기의 거대 사이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강론적인 부의 축적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거시적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는 미시적 결정도 결국 치명적인 오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환경은 우리가 지난 15년간 경험했던 시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의 급락, 그리고 실물 경기의 침체와 글로벌 유동성 경색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재조정하고 체스판을 새로 짜는 리셋의 단계였습니다. 진정 주목해야 할 국면은 그 이후입니다. 새로운 유동성 공급 사이클의 개막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계층 이동을 촉발할 것입니다. 20년 주기의 기회를 결정짓는 세 가지 핵심 매크로 변수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화폐 가치의 하락과 유동성의 귀환입니다.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며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 기보유 자산의 가치는 가속도가 붙고 통찰력 있는 투자자는 기회를 선점하나 후행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게 됩니다. 글로벌 금리 추이를 분석해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예외 없이 새로운 부의 파동을 형성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천재성이 아닌 저렴해진 자본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자산군으로 쏠리는 자본의 속성 때문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은 평범한 자산 가격조차 견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변수를 명심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상승장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바야흐로 자산 가치의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른바 상승의 평준화 시기로 누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반적인 가치 상승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허나 2021년을 기점으로 패러다임은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철저한 차별화 장세로 진입했습니다. 오르는 자산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태되는 자산은 끝없이 추락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오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가올 2026년, 2030년은
엄혹한 옥석 가리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량 자산을 선별해낸다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겠지만 잘못된 선택은 향후 10년간 원금 회복만을 기다리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변수,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과 포트폴리오의 재배치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시하십시오. 각국 중앙정부는 준비자산 구성을 변경하고 있으며 거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가 바뀔 때 그 길목을 선점하고 있는 투자자는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치의 폭발적 증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구조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의 원천은 단일 종목의 등락이 아닌 거시적인 경기 파동, 즉 거대한 사이클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도래할 파동은 지난 10년의 흐름을 압도하는 전례 없는 변동성과 깊이를 수반하며 시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함에도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되는 계층과 노동 투입량을 늘려도 빈곤을 면치 못하는 계층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기인할까요? 동일한 거시경제 환경을 공유하면서도 결과의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경기 순환론을 선행학습한 이들이 누리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선점 효과 때문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시장은 두 가지 상반된 유동성 흐름을 보이며 양극화될 전망입니다. 첫째, 자본가 계층은 시장의 이목이 쏠리지 않는 침체기에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금융지식이 부재한 계층은 공포심리에 굴복하여 투매에 나섭니다. 스마트머니는 항상 선행지표로 작용하는 반면 공포에 기반한 패닉머니는 후행성을 점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는 스마트머니의 포지션에 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현재 이 논의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95%의 일반 대중과는 궤를 달리하겠다는 명확한 자기선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댓글란에 우리는 대중의 역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기록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텍스트 입력 행위가 아닙니다. 감정적 편향을 배제하고 경기 주기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확약입니다. 여기서 다소 직면하기 거북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팩트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목전에 다가온 거대한 기회의 파도마저 필연적으로 놓치게 될 것입니다. 빈곤이라는 결과값은 노동의 결핍이 아닌 자본을 대하는 왜곡된 인지체계와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의 사이클은 이러한 인지 오류로 인해 자산 격차를 역사상 최대폭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대다수를 금융 피라미드의 하단에 고착화시키는 세 가지 결정적인 귀책 사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단기적 시세 변동에 과민 반응하는 근시안적 태도, 즉 일희일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선형적 상승을 기대하며 도취되고 하락장에서는 시장 붕괴를 예단하며 과도한 공포에 잠식당합니다. 단발성 악재에 투매하고 타인의 수익 실현 소식에 뇌동매매하여 고점을 잡는 행태는 사이클 분석이 아닌 감정적 대응의 산물입니다. 본인은 이를 이성적 판단이라 합리화하지만 실상은 경제적 생존 본능의 발현일 뿐이며 투자의 영역에서는 필패로 귀결되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선지출 후 저축이라는 빈곤 친화적인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잉여 자금을 저축하겠다는 발상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나 현실적으로 월말 정산 시 잔존 유동성은 제로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경조사비나 우발적 지출, 스트레스 비용 등 소비를 정당화할 명분은 무한히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드머니 형성에 실패하게 되며 시장이 저점을 통과할 때 유동성이 고갈되어 포지션 진입이 불가능한 관망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셋째, 시장의 노이즈와 미확인 정보인 카더라 통신에 부안해동하는 경향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은 급등주나 밈코인, 미디어에 노출된 테마주와 같이 변동성이 극대화된 자산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함성이 가장 큰 곳이야말로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지점입니다. 매스미디어가 호재를 쏟아낼 때는 이미 스마트머니가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이른바 설거지 국면일 공산이 큽니다. 진정한 자산 증식은 정적이고 지루하며 꾸준한 우상향 곡선 속에서 복리의 마법으로 실현됩니다. 자산가들은 불확실한 변동성 대신 확정적인 수익 모델을 선호합니다. 자극적인 수익률을 쫓는 도파민 중독은 여러분의 경제적 지위를 답보 상태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넷째,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댄 기도매매의 오류입니다. 상승세의 지속이나 손실 구간의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심리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없이 추상적인 희망회로만 가동하는 격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임계점이 부재합니다. 희망은 결코 투자 전략의 변수가 될 수 없으며 다가올 파동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잠식하는 주원인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이는 재무 설계를 붕괴시키는 가장 위협적인 궤변입니다. 부유해진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기에 부유해질 수 있는 인과관계를 명심해야 합니다. 자본가는 잉여 자금이 있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증식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서 투자를 집행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선후관계의 재정립이 결과의 판도를 뒤바꿉니다. 주변의 사례를 면밀히 관찰해 보십시오.
유사한 소득 구간에 있음에도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이들은 비상 예비 자금과 실물 자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이들은 공포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확고한 투자 철학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의 유무가 경제적 계층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의 부의 격차는 연봉의 차이가 아닌 경기 순환에 대한 거시적 대응 능력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시장은 개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초과 수익을, 시장을 외면한 자에게는 가혹한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자본주의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거든 감정적 대응, 선소비 후저축, 그리고 정보의 소음에 휘둘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여러분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플랫폼 알고리즘에 각인시키십시오. 이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부의 대순환에 편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방법론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상위 자산가들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부를 축적하는지 그 기제를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대외적으로 발설하지 않는 두 가지 불문율을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함 탓에 대중에게 경시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의 추월 차선을 가르는 펀더멘털입니다. 원칙 1.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는 철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분들은 흔히 착각을 합니다. 보너스를 받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때, 혹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만 투자를 고려하죠. 하지만 자산가들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믿습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소득의 절반을 강제저축으로 묶어두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저축 후지출의 미학입니다. 매월 지정된 날짜에 기계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야말로 부의 기초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프로세스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인 인간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결국 꾸준함이 시장의 변동성을 제압하기 마련이니까요. 소액이라도 36개월간 꾸준히 적립한 투자자가 거액을 들고 시장을 들락거리는 투자자보다 훨씬 더 견고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산 축적이 선행되고 소비는 그 다음이라는 원칙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 앞에서 부자들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산 기반을 마련했는가?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소비재는 구매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어 가치가 소멸되지만 우량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의 마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역행하면은 빈곤은 필연적입니다. 가난이란 단순히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뒤틀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급여 생활자라도 자산 구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3년 뒤의 재정 상태는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이라 해도 명품 소비와 외제차 리스료에 허덕인다면 3년 후에도 여전히 재정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현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변을 냉정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월급의 일정 비율을 ETF나 적립식 펀드로 자동 이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소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산 매입을 선행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1년만 고수해도 과거의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금융 DNA를 체화하고 싶다면 지금 다짐을 남기십시오. 우리는 자산을 가장 먼저 매입한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부의 방정식이 각인될 것입니다. 자산 증식을 논하면 대다수는 단기 매매나 급등주 혹은 과도한 레버리지 같은 투기적 행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산가는 리스크 관리, 즉 방어력부터 구축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이어지는 경제 사이클에서는 이러한 기초 체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 자산은 금입니다. 이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단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금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격이 횡보하고 대중이 지루해할 때 비로소 매집을 시작합니다. 금은 폭발적인 수익률을 제공하진 않지만 경제 위기 시 자산 가치가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물 자산이 없는 포트폴리오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지수 추종 ETF입니다. 개별 종목의 요행을 바라는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전체를 매수하십시오. 단기적 등락은 있을지언정 자본주의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역사적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장 환경이 아니라 바로 투자자 본인의 심리 상태입니다. 지수 투자는 이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하수는 언제 오르는가를 묻지만 고수는 언제 저렴해지는가를 기다립니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죠. 세 번째 방어 자산은 국채입니다. 따분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합니다. 채권은 드라마틱한 수익률 대신 확정적인 현금 흐름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자산 배분에 채권을 편입시키면 폭락장에서도 계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부의 법칙 제1조는 돈을 잃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안전자산들이 지루해 보일 수 있으나 2026년부터 2030년의 사이클을 완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 인사이트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작지만 확실한 파이프라인, 즉 현금 흐름 창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자산가들이 좀처럼 공유하지 않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흔히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을 얻으려면 수억 원의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오해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자산가들도 아주 미미한 파이프라인에서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한 번의 노동 투입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칙 하나, 티끌 같은 수익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월 20만원의 배당금, 소액 월세, 혹은 콘텐츠 저작권료가 작아 보입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이 3개면 60만원, 5개면 100만원이라는 유의미한 현금 흐름이 됩니다. 첫 번째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두 번째 확장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자들은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리듯 현금 흐름원을 하나씩 늘려갑니다. 원칙 둘, 소득을 노동과 분리하십시오. 나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용 노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더라도 스스로 굴러가는 자동화 시스템 그 자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배당주, 리츠, 지식재산권, 그리고 자동화된 온라인 수익 모델은 제3원칙의 핵심입니다. 시세 차익이라는 허상보다는 현금 흐름이라는 실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산의 평가익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지만 견고하게 설계된 현금 흐름은 시장의 폭락장 속에서도 우리의 계좌로 꼬박꼬박 유입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산가들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금융의 산소와도 같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 경제적 호흡 곤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제4원칙, 파이프라인의 부재는 곧 평생 노동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수준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태바퀴 같은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현금 창출원을 확보하십시오. 자산가들은 초기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부터 남들이 무시하는 푼돈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미미한 자금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는 법입니다. 이 경제적 이치를 깨달으셨다면 댓글로 강력하게 선언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노동하게 하라. 이것은 자산가들이 매일 아침 되뇌는 경제적 주문입니다. 7번째 파트, 2026년에서 2030년 사이 도래할 유동성 장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향후 5년의 의사결정이 여러분의 미래 15년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자산 가치가 용수철처럼 강력한 탄성을 보이며 튀어오르는 시점입니다. 첫째,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하여 가치 없는 부실 자산까지 동반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하면서도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알짜 자산만이 상승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없다면 버블 붕괴의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둘째, 단기적인 시장의 잔파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조정 국면은 필연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소폭의 상승에 매도하고 일시적인 하락에 손절매를 감행하는 우를 범합니다. 자산가는 3년에서 5년에 걸친 거대한 파동을 조망합니다. 결국 시장에 진득하게 머무르는 자가 승리를 거머쥐는 법입니다. 셋째, 분할 매수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대중이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모여들 때가 아니라 공포에 잠식되어 미디어가 경제 위기를 논할 때가 바로 매집의 적기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드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 대응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가 부를 획득합니다. 넷째, 박수 칠 때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경제 사이클의 정점에는 항상 비이성적인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평소 투자에 무관심하던 이웃이나 택시기사님이 주식과 가상화폐를 논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고점의 신호입니다. 자산가들은 이 시기에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초기의 달콤함에 취해 마지막 순간까지 잔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결국 타이밍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우량한 자산이라도 고점에서 매수한다면 10년간의 마음고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과 2030년 사이클의 초입,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다면 남들이 10년 걸려 이룰 부를 단기간에 축적할 수 있습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후속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자산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논해보겠습니다. 8번째 파트, 단순한 절약 기술이 아닌 가치 소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르기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구두쇠라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출 기준은 오직 이 소비가 경제적 자유에 기여하는가에 있습니다. 제일 원칙, 가격표가 아닌 내재 가치를 보십시오.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저가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자원 낭비입니다.
비록 고가일지라도 우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1년 뒤에도 잔존 가치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소비가 아닌 투자입니다. 제2원칙 48시간의 법칙을 준수하십시오. 구매 욕구가 생길 때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딱 이틀만 유예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90%의 경우 구매 의욕이 소멸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수요가 아니라 일시적인 충동이었음이 증명되는 셈입니다. 제3원칙, 소비를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할 자금으로 해당 제조사인 삼성전자나 애플의 지분을 매입하십시오. 명품 가방을 소비할 자본으로 그 명품 기업의 주주가 되십시오. 소비자는 결제하는 순간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중고가 되지만 우량자산은 우리를 부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가 3년 뒤 경제적 계층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4원칙, 불필요한 비용과 비합리적인 지출을 제거하십시오. 스트레스 해소를 핑계로 한 배달음식,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료, 타인을 의식한 과시용 소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누수를 막아야 비로소 종잣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5원칙, 부자처럼 보이려 애쓰지 말고 실질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빈곤한 마인드를 가진 이들일수록 외관을 치장하기 위해 명품과 고가의 차량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빈곤으로 추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좌 잔고가 모든 것을 대변해주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에 각성이라고 남겨 의지를 다지십시오. 9번째 파트, 장기적 사고방식, 즉 재벌가의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합니다. 부의 추월 차선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인생을 월 단위로 끊어 사는 습관을 버리고 1년, 3년, 10년 단위로 설계하십시오. 경제적 하위 계층은 당장의 월급과 이번 주의 단기 수익률에만 목을 맵니다. 반면 자산가는 3년 뒤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대중은 공포에 질리지만 준비된 자들은 3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며 미소 짓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습니다. 박스권 장세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이탈하지만 진정한 자산가들은 이 시기를 침묵 속의 매집 기회로 삼습니다. 빈자는 당장의 쾌락을 충족시킬 소비재를 탐닉하지만 부자는 우리의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선사할 생산적 자산을 확보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유예할 수 있는 낮은 시간 선호도, 이것이야말로 자본가의 핵심 자질입니다. 최소한 18달 후에도 본질적 가치가 보존될 곳에 우리의 자본과 시간을 투입하십시오. 시장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면 필연적으로 패배하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대응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슈퍼리치들이 어째서 그토록 냉혹하게 자본을 운용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결단을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성적으로 부를 축적한다. 이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엄중한 서약서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뇌동매매를 일삼거나 도파민 중독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대중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눈앞이 아닌 6개월을 넘어 5년 후의 거시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소수 정예 투자자입니다. 다가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사이클은 철저히 준비된 자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저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론을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거대한 부의 기회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팩트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완벽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대중보다 딱 반걸음만 앞서 움직이십시오. 시장이 공포에 잠식되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산을 매입하십시오. 그 꾸준함이 훗날 계좌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영상을 종료하고 관성에 젖어 살다가 5년 뒤에도 무한한 후회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즉시 자본을 대하는 태도를 혁신하여 미지의 부의 영역으로 진입할 것인가. 경제적 미래는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닌 가장 우직하고 꾸준한 사람의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을 우리 인생의 변곡점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이 강의에 좋아요를 눌러 아카이빙 해두고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해서 시청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어 앞으로 전개될 결정적인 기회의 시그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단 하나의 문장을 기록하십시오. 우리는 이번 자산 사이클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이 선언적인 한 문장이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부의 여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